기출문제 강의학자 생각하는 직업 생각유의 고등부 팀장 맡고 있는 유상현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또 기출을 분석하러 나왔는데 제가 이제 원래 수학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특별 게스트로 과학 팀장님과 그리고 또 물리 선생님을 모셔놓고 상원고 23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관련된 기출을 좀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왔고요. 일단 오늘 또 게스트로 와주신 특별 게스트 과학 팀장 맡고 계신 옥진호 쌤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듣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탐구하는 즐거운 탐구유의 과학팀장 옥진호입니다. 와. 자, 그리고 성우쌤 간단하게 소개 여기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탐구유의학원에서 물리지구학 가르치고 있는 고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기출 분석하려고 왔는데 사실 과학은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과목은 아니라서 오늘은 약간 학부모의 마음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좀 질문하면서 기출을 좀 분석해 볼 건데 자, 작년도 상원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이제 물리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원 내용이 좀 내려온 기초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실험 탐구하는 문제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23년 기출? 성우 선생님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근데 최근 이번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른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보고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 난이도가 좀 증가된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런 기출된 문제들만 보고 이제 이번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 시험지라는 건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말고사 학생들 범위가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이 메인 내용이었었는데 이따가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다음 시험 범위가 생명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그 부분에서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화학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분석하면서 현 기출은 이랬지만 이제 다음 시험들은 혹시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면서 문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24년 1학기 기말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 텐데, 올해 24년도에 들어서부터는 상원고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상승됐다고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년도 기출이 올해보다는 조금 수월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 하나씩 보면서 네네. 어떤 형태로 좀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올해 이게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느낌까지도 좀 나올 수 있을 만한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시험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항은 사실 학교별로 거의 웬만하면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쓰고 있는 부교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여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3년 동년도에 부명고 1학년 1학기 그때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는데 두 문제 정도 17번, 18번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난이도 자체는 말 그대로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1번 문제니까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1번 문제기도 하고 동물 세포에 존재한다는 이런 내용들 뭐 보통 좀 어렵게 나오면 식물 세포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중막이라든지 아니면 막 구조가 없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니까 아무래도 네네. 좀 워밍업으로 출제가 된 것 같고 그럼 2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2번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서 많이 다루는 문항이고요. 그 지질시대를 그 기간별로 비율로 나타내는 그리고 그 지질시대별 특징을 이렇게 찾아내는 문항인데 이게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문항은 별로 없어요. 시간으로 나타내는 문항은 보통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는 별로 없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서 학교 프린트에서 네, 상업 학교 프린트 네, 말씀하시는 상업 거죠? 학교 프린트에서 요 내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다. 역시나 2번이니까 편안하게 풀 수 네.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면 3번으로 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빨리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떤가요? 이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보통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항인데
많이들 나오는 문항이고요. 근데 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용어적인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는 보기 2번에 이제 평균 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이제 충격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평균 힘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선생님께서 예, 어떤 선생님께서 용어를 사용했는지. 네.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하고 연결돼서 이제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 3번하고 4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2022년 11월 모의고사 8번 문항하고 2023년 9월 모의고사 11번 문항에서 요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 모의고사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변형한 거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형이 된 건가요? 지금 거의 내용은 유사하고요. 보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림 자체가 거의 똑같고 해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 문항이거든요. 물리 문항이나 이런 쪽 문항을 좀 공부를 할 때는 모의고사 문항도 빼놓지 않고 뭐 확인해보고 그다음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그쵸.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를 아마 하셨을 네. 텐데, 이런 모의고사 문항들은 한 번쯤은 다 훑어주신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 맞았겠네요. 여기까지는. 4번까지는 그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럼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등장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 자체는 중3 심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의 기초 부분에 해당을 해요. 물리 원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그 통합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충격량이나 운동량, 그 다음에 어차피 중력에 의한 연집 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문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상원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라는 건 공통 그렇죠. 쪽에서는 다루지 네, 않는다는 공통 말씀이신 쪽에서는 거죠? 심하게 많이 다루는 편은 없고요. 이 상원고에서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친 내용을 시험 문제 내고 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풀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선행을 들었던 친구가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특히나 올 시험 같은 경우 기말에 역학 부분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행을 했던 친구가 훨씬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쉬웠다. 물리 원을 네. 한 번이라도 수강했던 친구가 여기서 아무래도 좀 더 우위에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봤던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자유낙하 운동 정도만 알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쌤 얘기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말씀하시기에는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가 중복됐다는 건, 과학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약간 단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이 범위가 좀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배치되시는 선생님이나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분이 들어가시느냐 아니면 두 분이 들어가시느냐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수업 진행 순서가 단원이 섞였다고 해서 수업을 듣기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학원에서. 그렇죠. 이제 내신 대비만 하고 있는 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학과들이 모여서 그런 경우에는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이고 이제 시험 범위에 맞게끔 진행하는 내신 대비 반에서는 학교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상원고가 똑같은 시험인데, 네. 작년 23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랑 올해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겹쳤다는 얘기는, 당장 같은 학교에서 해가 바뀌었는데도 단원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나 상원고 1학년의 진학을 생각하고 과학을 좀 미리 좀 찾아봤던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물리원을 좀 미리 좀 해놓는 게 확실히 내신을 챙기는데 게 좋을 거고, 학교마다 매번 단원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현행 진도로 따라가면서 1, 2 이렇게 가고 있다면 나중에 3단에 섞여 나왔을 때 내신 대비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현행 진도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6번으로 좀 넘어서 6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6번도 5번하고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서 그 충격량의 크기를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네. 문제의 핵심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를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물리 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를 다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단축,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릴 수 있고, 다른 문제에 조금 더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반면에 네. 그런 게 없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네요. 게 좀 다르다라는 문제. 요런 부분이 사실 아까 5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물 원을 좀 미리 들어놨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위에서 시간을 사실 시험 볼 때는 시간 단축이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모자라면 뒤에 가서 문제가 계속 틀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진도를 빼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7번도 좀 넘어가 볼 건데 7번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7번, 8번은 같이 이제 엮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인가요? 네,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지금 수평 속도에 따라서 이제 떨어진 기준점에서부터 이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에서 그 물체 운동에서 그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더라도 지금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 운동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높이가 같다면 무조건 같이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같다라는 문항을 알고 있는가. 그것만 네. 확인하면 문제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올해 그 기말고사 때 똑같은 범위였는데 이번에는 높이가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랑 24년. 네, 24년에 높이가, 기말고사에. 네. 높이가 다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몇 이거는 번이었나요? 지금 논술형 2번 문제였고요. 논술형 2번 문제가. 논술형 2번 문제였고 지금 배점은 지금 10점. 높네요. 10점 배점이었고 근데 요 문항이 2024년 6월 모의고사 20번 문항을 좀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등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통합과학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호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조금 어렵게 과학이 좀 출제된 것처럼 계속 네. 보여지는데 수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가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난이도를 높이려는 상황이 보이는데 자, 이제 9번부터 이제 또 다시 화학 쪽으로 넘어오니까. 네, 화학 파트로 넘어오니까 요 얘기를 좀 이제 또 팀장님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9번 문제 어떤가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일단 22년도 상원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22번 서술형 기출과 거의 유사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근처에 있는 뭐 23년 이제 부명고에서도 2학기 중간고사 때 7번 기출이랑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나온 거라 사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실험 과정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원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물리랑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학교 처음에 이제 통합과학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화학이나 뭐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과정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학교에서 프린트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원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반돼서 나온 게 많았거든요. 필요하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내용 자체가 화학원에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교육과정 자체가 화학원에 있는 내용과 물리원에 있는 내용들,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고 내용상으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가 있고 뭐 예측한다면 뭐 23년 부명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금속을 사용하는 게 구리가 아니라 마그네슘으로 치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아닌 다른 금속으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실험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부교재 쓰고 있는 문항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다양한 금속들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모든 경우를 학생들이 좀 경험할 필요가 되게 많고 특히나 금속에서 하나는 눈으로 봤을 때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화학식으로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문항을 내지 않으려면 이제 다른 형태로 산화환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산화된 구리를 환원시킬 때 보통 뭐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탄소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소기체를 쓰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경우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심화로 변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여기 있는 9번 문제는 그냥 풀만했다. 네, 근데 그냥 학생들이 풀만했다. 이제 걱정되는 건 네. 이런 시험 문제 유형들만 학생들이 또 손을 댈 수가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대비를 할 필요는 조금 있어 보여요. 10번 문제는 어땠나요? 10번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건 다양한 화학 반응식을 펼쳐놓고 여기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을 수 있냐 이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명고에서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학교는 특히나 3, 4, 5, 6번이 다 연달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합성 세포호흡 나오고 뭐 철의 재련 나오고 화석 연료 나오고 철의 부식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펼쳐놓고 산화된 반응과 환원된 반응에서 이제 물질을 찾는 문제였고요. 10번 문제 난이도는 어땠나요? 10번 문제 난이도는 3번이 이제 포도당이 산화되는 반응인데 네. 이 문제가 수소랑 산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산화수라는 개념을 역시 너 화학원을 이용해서. 하면 학생들이 이해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빠르게 또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1번 문제는 어땠나요? 11번 문제는 이제 학교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것도 하나고요. 부명고도 역시나 이제 사원고랑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이제 9번 기출로 해서 유사한 문제로 나왔었고, 통합과학 수준은 아니지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는 이 금속에 그냥 둘이랑 은이 있으니까 그냥 둘이 자리를 바뀌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온화 경향까지도 함께 파악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 금속의 종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대변한다고 하면 부분까지도 염두하면서 공부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바로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12번으로 넘어가면 12번 문제는 어떤가요? 12번 문제는 이제 생명 시스템으로 넘어왔는데요.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뭐 23년도 부명고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도 이제 기출된 영역인데,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군요. 형태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생명과학이랑 화학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문 하나를 어떤 내용으로 심화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바뀌는 거지, 지문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 딱 봤던 그런 지문일 수밖에는 없죠. 사실 교과서에 있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문제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13번 문제인데, 이 문제 이제 그래프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그래프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래프, 그러니까 한번 봤던 그래프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보는 그래프라는 형태나 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도 지금 출제가 많이 된 문제기도 하고, 부명고에서도 23년도에 이제 중간고사 2번 기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물어볼 때는 이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물, 생성물, 그리고 효소와 효소기지 복합체. 이 4개 중에 3개를 기호로 주고 여기 있는 그래프 형태를 보고 누군지 골라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 관련된 문제 아이들 어떻게 볼까요? 어떤가요? 솔직히 이 그래프가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네. 이 그래프가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아서 만약에 좀 몇 문제,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다양한 종류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관련된 거를 커버했을 만한 문제가 저희 메인 교재나 부교재 혹시 썼나요? 부교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이 이제 6문제가 연달아서 반복이 되고 있고, 저희 교재에 또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이제 여기에 어떤 애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건 누구고 감소되는 것은 누구고, 또 누구는 어떤 시기에 증가됐다 감소되고, 이런 경향들은 네. 한 7, 8문제만 반복해서 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면 14번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5번 문제. 14번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서도 실험으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간단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생간이랑 감자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무기 환경이 아니라 생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 자체를 이제 주관식이나 이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경우는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이게 22년도에는 상원고에서 이제 효소의 변성과 관련된, 즉 열에너지를 가해서 효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그런 문항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항이 없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이제 효소의 변성이 보통은 열에 의해서 나오는데, 뭐 pH라던가 열에 의한 변성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니까 지금 14번도 지금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네. 하셨고, 앞에 있는 9번도 사실 실험에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라고 아까 하셨는데, 어쨌든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좀 꾸준히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화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특히나 실험 쪽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저희 쪽에서 염두에 두고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교재에 있는 실험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더 해줘서 정리하고. 예,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실험에 관련된 문제도 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분위기가 변함이 없나요? 약간 그래도 풀만한 문제, 이걸 갖고 좀 쓸
뺏기거나 그런 경우는 좀 적은가요?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 친구들도 그렇고 네. 객관식 문항에서 틀리는 그런 경우보다는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부 키워드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긴 했는데 충분히 우인해서 풀 수 있을 만한 문항을 내는 건 이제 하지만 학교 침착하게 풀면 그렇죠. 어렵진 않게 해결할 수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아니면 좀 오개념이 생길 만한 지문들을 넣게 되면 난이도가 생각보다 확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기억, 니은, 디귿에 어떤 지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변할 수는 있는 그렇죠.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네. 없군요. 좋아요. 그럼 15번 문제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15문제 어떤가요, 이 문제? 12명 문제는 뭐 그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접근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뭐 네. 상황고 22년도도 이제 한 3문제 정도 연달아서 이것과 관련된 중심 원리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22년도에는 이제 낮형 적혈구 빈혈증이나 뭐 알비노나 아니면 페니케톤요증 이런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었는데 이 문항은 그냥 심플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만 간단하게 언급한 정도라서 전전년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고 해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지문에 들어가는 보기가 달라지면 그렇죠.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학생들도 풀다 보면 22년 거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23년도에서는 이런 보기가 빠졌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도 네.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분석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알려주고 계실 테니까 네.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16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구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에서 등장했던 지구과학 그 지질시대 문제하고 요 두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지질시대 문제예요. 16번에서 이제 그래프가 조금 안 보던 그래프, 벤 조금 다이어그램이? 좀 네네네. 낯선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보통 표준화석과 시성화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분포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시기, 뭐 이렇게 생존 기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 시대하고 표준하고 그다음에 시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그러한 문항이고 마찬가지로 17번도 연결해서 네. 그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금 표준화석이 등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대의 특징을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세 문제 내에서 아울러서 내다 보니까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낯선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6번 문제 이 벤 다이어그램이 과학 쪽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디자인은 아닌 그림인 네, 것처럼 아닙니다. 보이는데 사실은 요 시기에 아이들의 시험 범위가 수학 같은 경우에 집합이 나오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아마 학교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 독창적으로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게 들어갔다는 게 좀 재밌게 보여지는데 과학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아니죠. 기출에는 자주 등장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네, 신선한 문제예요. 신선한 문제였다. 네. 그렇군요. 좋아요. 저도 이제 올해 계속 과학 얘기만 하다가 가끔 이 수학이 나오니까 네. 막 흥이 나네요. 자, 일단 그러면 또 좀 더 넘어가서 18번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18번 문항은 이건 대멸종에 관한 문항인데 이 문제는 되게 좀 모든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평이한 문항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X축과 Y축이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주어주는 그림의 디자인에서 네. X축과 Y축을 이렇게 바꿔놨죠. 바꿔놨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에 익숙했던 친구들은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죠. 이게 뭐지? 근데 살짝 돌려놓고 보면 똑같은 문항인데 그러네요. 요것을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요게 축만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역함수로 축을 뒤집어 놓고 이제 출제한 거라 요게 또 요 시기에 시험범위 딱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함수 쪽을 막 또 수학에서 2학기 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 이런 부분을 되게 수학생들하고 많이 네. 소통을 하시면서 출제한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다음 문제로 바로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다음 문제, 이거 이제 논술형 1번인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시험지가 객관식 마지막에 좀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오다가 서술형에 들어가면 서술형 1번 정도 좀 쉽게, 1, 2번 정도 쉽게 풀 수 있게끔 주는 게 좀 일반적인데 네네. 어떤가요? 주는 문제인가요, 이거? 문제 자체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그렇게 깊숙하지는 않은데요. 네네. 이제 뭐 화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문제가 쉬운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분수 형태로. 이제 등장의 예서의 세포의 부피분의 10분의 세포의 부피니까 사실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주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당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풀 문제였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이제 1등급 컷 같은 경우도 보통 90점대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상원고 네. 기준으로 1등 컷이 거의 90점대 후반이라고 98 보시는 정도, 거죠. 예. 작년에 혹시 상원고의 그 90점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학교 알림을 통해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텐데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지금 23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 네네. 26%, 26.6% 정도가 A등급을 90점 그러면 90점이 넘는 게 그 정도 퍼센테이지라는 얘기는 사실 3등급도 90점 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생각보다는 작년 상원고 요 시험지가 등급컷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90점대 후반이면 걔까지 거의 다 맞고 그렇죠. 서술형에서 조금씩 감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상원고 수학도 저희가 작년 거를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상원고가 서술형 채점 기준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과학 쪽은 어떤가요? 과학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논술형 2번 보시면 3번에 뭐 종결 코돈이나 주형 가닥 이런 용어가 네. 보통은 통합과학에서 등장하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상원고에서는 이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네, 내용.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또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 평소가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했을 때는 좀 당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 상원고만의 특징이 있다. 논술형 2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살짝 조합을 해보면 네. 논술형 2번에 있는 주형가닥이나 종결코돈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언급하셨다는 거인 거고 그렇죠. 결국 수학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들었냐 정확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뤘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감점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작년 상원고 채점 기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감점된 부분이 있다고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어가 빠지면 감점이 되는. 단어가 빠지면 감점이 되는. 그럼 빨리 저희 또 논술형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논술형 3번 어떻게 보십니까? 3번 같은 문제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물리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문항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네. 특징적으로 이거는 이제 2022년 11월 모의고사 20번 문항이랑 거의 유사한 문항이고요. 거의 유사하다. 그림 자체는 거의 같고 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결국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제 등장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는 학교 교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네, 많이 다루진 않고 운동량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개념은 물리 1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문제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또 물리원을 그렇죠. 아무래도 선행하면 네. 조금 더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만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된다는 건데, 논술형 4번은 어떤가요? 논술형 4번은 실제로 이제 요 시험지에 있는 11번 문항과 거의 동일 반복되는 문제고요. 문제 자체는 그냥 앞에서 물어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 쓰고 환원되는 물질 쓰고 그리고 그래프에 해당하는 알짜 이온과 구경분 이온을 골라서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 뭐 물리 파트도 그렇지만 지구과학도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걸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사실은 화학식이 아니라 화학 방정식을 적게끔 하면 난이도가 급상승하거든요. 난이도를 이제 어쨌든 올해 조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올해 이제 1학기 기반이 어려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더 심화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당장 내년이 되면 또 한 2학기 때쯤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을 먼저 하고 이제 그때 가서 심화를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들을 2학년 때 맞닥뜨리는 것보단 이제 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한다면 뭐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 2학년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출 문제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또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화학 원도 그렇고, 물리 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더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요 시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체감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좀 중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몇몇 문항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선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
고어 문항들을 빼고 나면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난이도 때문에 앞에서도 그때 1등급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상대적으로.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향후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이런 게 원 내용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험지도 아마 내신 대비를 하시면서 애들 기말고사 본 거를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좀,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 제 학부모 입장에서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이 공통 중에서 어느 영역 쪽이 조금 어려웠나요? 공통 중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역학 파트. 역학 파트가 가장 어려웠고. 역학 파트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가 의외로 또 힘을 좀 많이 주셨어요. 지구과학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1학기 기말고사가 그쪽에 힘을 줬다면, 2학기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놓고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파트가 끝나고 이제 다른 파트를 공부할 테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내신 대비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일단 시험지의 전체적인 난이도도 네, 팀장님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화학원, 물리원, 어쨌든 뒤에 나오는 것들을 미리 좀 챙겨 놓으면 네. 공통이 조금 수월해 보이는 것처럼 기출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과학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원에 과학 수업을 깔기도 하고 그런 것들 특강이나 이런 준비 계획들을 거기다 도맡아서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총평과 더불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네.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중3이고 예비고1인데 상원고에 좀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학은 좀 어떻게 챙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찾아봤던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좀 챙겨줄 수 있는지 저희가, 네. 그리고 현재 고1 친구들까지 좀 어떻게 하면 또 챙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실래요? 네네.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교과 자체가 물화생지에 있는 내용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학습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중학교 내용이 70% 들어있지만 이제 심화될 수 있는 고등학교 30% 정도의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선행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내년에 그대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내년에 학생들의 적응도를 위해서라도 책에 있는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건드려주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돼 있었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학력자가.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시험 문제가 쉬워진 게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조금씩 그렇죠, 회복되는 맞아요. 움직임이 좀 수업에서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도 내신 대비지만, 특히나 지금은 현재 선택 과목을 이제 하고 있거나 이제 거의 결정이 되어가는 시기이거든요. 현재 네네. 시점이. 아마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을 텐데, 수학도 사실 한 몇 학기 정도의 선행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네. 그 상담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최소한이 1년이라고 봅니다. 뭐 여력이 된다면, 중학교 때도 여력이 된다면 뭐 2년, 3년까지도 가능한 친구들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조절해 나가면서 좀 빨리 가는 애들은 좀 빨리 가고, 어쨌든 물어보신다면 1년 정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학은 어떤가요? 사실 수학은 이게 선생님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실 정도로 학생들도 사실 그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머님들도 많이 과학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2학년부터는 이과 학생들은 수학도 수학이지만 과학이 정말 메인 교과가 돼야 하는데, 맞아요. 유독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친구들이 1학년 때 많이 힘들잖아요. 통합과학도 난이도가 좀 갑자기 중학교에 비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정말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2학년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을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근데 없죠. 과학 같은 요즘엔 거의 경우는 없죠. 생각보단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한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의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다행히도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파트랑 생명과학 파트가 조금 메인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화학 1에 있는 4단원 내용이 통합과학에 있는 3단원 내용이랑 정확하게 결부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난이도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기출 봐서는 내년에 아무래도 화학 1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 네. 혹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 자체가 내년에 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화학 1 같은 한 번 보고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아니에요. 영재반 친구들도 화학원이나 물리원은 한 2번 정도 돌았을 때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걸 고려했을 때 네. 특히나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올 겨울 방학까지만이라도 한 바퀴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내신을 준비하면서 선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화학교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그 교과에 맞는 그 단원 내용에 맞는 순서대로 어떻게든 좀 저희가 배려를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 아마 8월달 되면 화학원에 있는 4단원 내용을 나가면서 통합과학에 있는 3단원 내신 대비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라서 예정이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런 걸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선행과 내신을 적어도 지금부터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네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 중에 지금이라는 건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월 정도부터는 이제 네. 선행과 내신 대비를 함께 나가는 그런 수업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8월 초에 들어올 타이밍이 있다라고 그렇죠. 고등학교 말씀하시죠. 1학년 친구들이 아마 그때쯤 시점 되면 어느 정도 다 정해졌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개인에 맞게끔. 그럼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예비고일은 지금 통합과학을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네. 이제 3월달 개강을 해서 이미 한 반 정도에 진행이 됐거든요. 현재 수업. 지금 시점에서 이제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앞에 있는 1, 2단원을 못 들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하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저희도 이제 1, 2단원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선생님과 제가 이제 두 분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특강을 듣고 나면 정규 수업에 합류가 가능한 그렇죠. 정규 수업 계단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1, 2단원 못 들은 내용을 들으면서 현재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수업을 마련해 줄 거고 덜어는 통합과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리원 화학원을 조금 급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들은 지금 여름방학 시점으로 해서 8월부터 이제 물리원 화학원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기초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도 개강이 되니까 본인 속도에 맞게끔 본인 필요에 맞게끔 중학교 1, 2, 3학년부터 예비 고1과 그리고 현재 고1까지도 수업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 일단은 뭐 저는 학생이랑 직접 상담하는 게 좀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학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뭐 내신 대비나 아니면 앞으로의 선행 과목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면 저랑 성 선생님께서 좀 이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어떤 수업이 이 친구한테 맞을지도 제안을 해줄 거라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네네. 일단 그럼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네네. 일단 내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급도 굉장히 높았고 객관식 부분도 사실은 작년 거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생각보다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약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 1학기 기말고사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물원 화원을 조금 잘 해놓으면 공통할 때 확실히 연계되는 부분에서 편하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현고1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때 조금 땡겨서 8월 달부터 조금 합류해서 좀 그런 걸 챙겨놓는 게 좋고 그리고 예비고일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중학교 친구들 뭐 예비고일 아니어도 중2,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통합과학을 빨리 마무리 짓고 물원 화원까지도 좀 들어놓으면 이후에 훨씬 더 내신에서 과학 쪽에서 좀 힘을 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되게 긴 시간 저희가 네. 지금 벌써 새벽 1시간 넘었거든요. 그래서 예,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네. 2학기 때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셔서 이런 부분 좀 아이들 사실 과학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째 영상으로 이제 과학 선생님들 또 특별 게스트로 팀장님이랑 또 성우쌤 모셔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든 어머님들이든 이 영상을 봄으로써 고등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하면 구호 한 번만 네네. 네,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출 문제 강의작자 고생하셨습니다. 뿅.